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CT1을 설명하기 앞서서 기구 추적 시스템의 이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그 다음에 외국 멸균학회 참여하면서 보았던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T1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기구 추적 시스템의 이해는 제가 챗 GPT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어제 또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방향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챗 GPT를 이용해서 기구 추적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술실용 기구와 재사용 의료기기의 사용 이력이나 상태를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추적하는 그런 정보 시스템이 수술기구 추적 시스템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특징 5가지로 되어 있고요. 도입 효과를 보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강화, 효율적인 운영, 사고 발생 시 빠른 원인 규명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구 추적 시스템이 좋다라고 하지만 어떤 법적인 규제나 규정이 없고 뭐 인증평가 항목에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는 각 나라에 기구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법적 근거라든지 인증평가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인증평가 항목에 없고 JCI에서 2016년에 한번 툭 던지고 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그냥 평가받고 이러다가 유야무야 됐습니다.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평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환자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고 우리 가족의 안전인데 그냥 환자를 우리는 병원에 근무할 때 제3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슴에 와닿게 업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지? 독일에서도 다 근거가 있고 이탈리아에서도 근거가 있고 다 유럽은 다 기구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적인 규정과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그 코로나를 접하고 그 다음에 모 병원에서 그 일회용 시린지 재사용권 관련돼서 문제가 있고 나서 우리도 뭐 재사용하는 의료기구나 뭐 일회용 의료용품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거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면서 정부에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감염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감시하고 뭐 이래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재처리하는 의료기구에서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의 그 재처리에 대한 규정 및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그냥 끝났고요. 지금 제가 다시 들어가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논의가 되어 있거나 그런 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 2년 후에 보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그 수술 환자 안전관리료가 신설이 되어서 2019년 5월부터 이렇게 요건이 충족되면 등급별로 돈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이런 거 지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헤파 필터 사용하고 뭐 모든 필요한 거 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9년 5월부터는 이렇게 지급해 주니까 우리가 기구 추적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멸균 현황을 보면 뭐 멸균을 해달라고 하는 게 진짜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멸균해달라고 공급실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업무 너무 바빠서 시린지 하나하나 이렇게 개봉을 하다 보면 막 육두문자가 날라와서 그 시린지를 한꺼번에 파우치에 훅 버갖고 한꺼번에 풀러야 된다 그래서 멸균된 거를 또 재멸균 의뢰하는데
그런 거는 또 뭐 이오가스 멸균하면 저기 하니까 저희는 방사선 멸균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번 걸렸어요. 멸균 물품을 재멸균하는 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걸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수은 배터리도 멸균해 달라고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기구 재처리에 대한 거는 의심을 몇몇 병원은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의심을 거의 안 해요. 멸균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그 세트 안에서 뭐 머리카락이 나와도 얘 멸균기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괜찮아 그러고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과 그 중앙공급실에서 어떤 기록을 보면 다 수기로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지렁이 글씨 왜 13개 뭐 이런 식으로 멸균 일지 스팀 멸균 일지 보면 막 핸드타올 왜 19가지 그러면 그 외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글씨 잘 쓰시는 분은 알아보지만 못 쓰시는 분은 또 못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중앙공급실이나 수술실 멸균 관련 기록 빼고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혀 반감 없이 그냥 현재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때 이런 관련 기록지가 되겠고요. 이거는 LPS 시스템 챔버거 도입하면서 이게 그 멸균 추적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줄 저는 2014년에 알고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중앙공급실이나 수술실에서의 업무를 보면 다 사람이 합니다. 다 수기를 쓰는데 수기 체크리스트가 한 50가지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장소마다 곳곳마다 다 체크리스트가 뭐 엑셀 파일로 하건 한글 파일로 해갖고 다양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볼펜으로 쓰고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1년이 되면 창고에 가면 거의 그 냉장고 크기만한 사이즈의 그 기록지가 보관 장소를 하려고 있는데 중앙공급실이나 수술실이나 창고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 기록은 3년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막 꾸역꾸역 쌓아 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한 100년 전통 때문에 이거를 깨기 힘든 것 같은데 이제 좀 AI가 판치고 로봇이 판치는 시대에 우리도 이제 전산으로 모든 기록을 가고 전산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2016년부터 들었는데 1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수기로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해서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얼마나 간호사가 힘듭니까? 그 추적 가능하게 기록을 유지하느라고 그 애쓰는 게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 도입해서 우리가 좀 쉽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4년 중앙멸균실 와서 이때부터 매년 한두 번 학회를 다녔는데 2014년에 저는 사실 그 체코 갔을 때 약간 이렇게 무시하고 갔습니다. 동유럽이라 그랬는데 썩어도 준치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14년에 이미 기구 추적 시골 병원이었는데 세트 추적이 아니고 기구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은 수기로 저렇게 두꺼운 장부에 풀 붙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싱가포르에 갔는데 여기는 우리하고 틀렸습니다. 이미 티덕 시스템이 이 싱가포르는 티덕이 많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게팅기에서 개발한 건데요. 이런 병원을 다니면서 되게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그 중앙공급실 간호 분야에서 티덕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을 들은 내용인데 티덕은 93년부터 개발돼서 2023년 현재 75개국 2,500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싱가포르 제너럴 호스피탈 같은 경우에도 5년에 걸쳐서 티덕을 병원에 적용했는데
이 병원은 이렇게 대개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되게 조그만 병원에서 이 뭐 기구 추적을 한다라고 오해하는데요. 여기는 그 입원 환자 일렉티브 수술이 1년에 92,228건이니까 되게 많은 양의 수술하는 병원인데, 이 병원에서 5년 동안 5년에 걸쳐서 전체적인 수술실에 티덕을 도입해서 뭐 비용이 절감됐고 모든 게 좋아졌다라고 발표했고요. 여기 관리자는 티덕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 중앙공급실 관리자를 할 수 없었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영국의 도시 카운티 이 병원도 2003년부터 여기는 티덕을 도입했는데 500개 병상인데 수술실이 10개인데 연간 수술을 7만 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티덕 도입 후에 그 가장 좋았던 게 수술실하고 공급실 간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모호한 유리벽이 있잖아요. 세게 하면 깨질 것 같지만 깨지지 않는 그런 유리벽에서 이용하는데, 이게 서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서로 오해하고 상대방 부서를 이해 못하면서 오는 그런 유리벽이 빨리 타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2016년에 호주에서 세계 매균학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그 선샤인 코스트 유니버시티 이 병원이 새로 병원을 짓고 있었는데, 이 병원에는 이 뭐 호주에서는, 유럽에서 일부에서는 그 싱크대 아니면 작업대 높낮이 조절이 안 되면 법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여기는 싱크대도 높낮이 조절이 되고 작업대도 높낮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저같이 허리가 다쳤을 경우에는 싱크대가 너무 낮으면 도저히 닦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싱크대 올려서 세척 업무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병원은 게팅게가 통으로 중앙 멸균실을 세팅하고 있었는데요. 800개 병상 수술실 27개인데 그 중앙 공급실 장비 설치 현황이에요. 2016년이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건조기가 4대가 있어서 너무 과하다라고 느끼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세척기는 세척기에서 기구들이 나오면 물기가 많았어요. 물기가 많아서 소위 말하는 행주질을 해요. 제가 있을 때 제 병원에서는 행주질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수술실에서 사용하다 남은 테이프 있잖아요. 걔가 물기를 되게 잘 흡수하는데 그 테이프를 또 새 걸 주질 않아요. 기껏 사용하다가 보풀 많이 일어난 막 찢어진, 일부는 찢어져 있는 그런 테이프를 얻어다가 행주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건조기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거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행주질하면 되는데 이러고 돌아와서 2년 후에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했고요. 여기는 내시경 세척 소독기 2챔버가 있었는데 전용 건조기도 3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취과에서 근무할 때 브론코스콥 장비를 그냥 정말 후지게 소독해서 환자한테 사용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우리 소독제에 넣고 뺀 다음에는 사실 멸균된 타올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그냥 오염 안 된 덜 클린한 그런 걸로 씩 닦아갖고 환자한테 사용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구 건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영근 지사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제가 요즘 가서 봐도 세척기에서 기구가 나오는데 물기가 많아요. 물기가 많은데 요즘 새로 개발된 그 세척기는 아주 바싹 말라서 나오나 봐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건조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이제 명퇴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세계 멸균학회가 멕시코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멕시코라. 가는데 여기에서 미국 분이 발표를 했는데요. 환자 방어력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재처리하는 과정, 수술실에서 그냥 조심하지 않고 보냈던 그 결과로 인해서 환자가 안과 수술 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는 우리가 기구를 잘
덜 닦아서 바이오 필름이 형성된 기구를 사용해서 환자가 또 고름이 생겨갖고 고생한 사례. 그 다음에 이게 린트와 파티클인데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드랩을 초록색 직물로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초록 그 먼지가 기가 막히게 많았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런 초록 먼지가 어떤 마취기계 위에 올라간다든지 우리 수술방에 있는 무영등 위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도 가서 환자가 하늘나라 가는 이런 사례 발표를 한 거 보고 아, 우리가 행주지를 막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행주지를 하되 정말 그 행주에 대한 이게 정말 깨끗한지에 대한 그 평가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주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보면 아침부터 나이트 전까지 한 행주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제가 18년에 이 강의 내용을 듣고 우리가 더 이상 행주지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도 계속 행주지를 하고 있어서 건조기에다 넣고 바싹 말려서 세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드랩을 직물로 한 경우하고 부직포로 한 경우 그 수술 필드 위에 있는 박테리아 개수, 그 다음에 먼지 수를 비교한 내용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고 이 린트 엠볼라이가 어떤 작은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을 막아서 그 조직이 썩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고 우리가 또 수술실에서 막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빨리 세척하지 않으면 기구가 부족하게 되고 미생물이 증식하게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마지막은 뭐냐면 어떤 한 병원에서 환자가 자꾸 하늘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제대로 진료를 잘 했는데 자꾸 하늘나라를 가요. 왜 그럴까 해서 봤더니 의료기구 재처리 과정에서 마지막 헹굼에 수돗물을 사용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수돗물 안에 있는 엔도톡신은 오토클레이브에도 안 좋고 높은 수준의 소독제에도 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면역이 튼튼한 사람은 잘 이 엔도톡신이 들어와서도 이렇게 헤쳐나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이 하늘나라를 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뭐 제품으로 된 물을 사용하라 그러는데 보통은 역삼투압수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RO수를 설치해 주는 업체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외국 업체들보다는 많이 저렴해서 이거를 사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어떤 병원은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병원도 있다라고 하는데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019년 4월에 미국에서 매균학회가 있어서 또 갔었는데 여기에서 결과는 뭐냐 하면 세트 안에 기구가 너무 많아서 평균적으로 29%만 사용하고 71%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 안에 사용하는 기구가 많으면 저같이 이렇게 허리를 다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고 어깨도 아프고 막 많이 힘들다는 거니까 어떤 이런 기구 활용도가 29%다 이런 것도 기본이 뭐냐 하면 기구 추적을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우리와 같이 지금같이 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도출해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구 추적을 해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온 내용인데 세트 안에 너무 사용 안 하는 기구가 많다라는 얘기였고요. 23년에 그 세계 멸균학회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는데 이탈리아 볼차노 대학병원 갔더니 스틸코 기구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2025년 루이빌에서 HSP의 미국 내 멸균학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수술실하고 중앙공급실 간의 협력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별로였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솔루션으로 기구 추적 시스템을 사용해서 서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서 서로 오해 없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면 그다음에
기구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업무하는 게 이렇게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니까 이거를 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였고요. 여기에서 마지막 액션 플랜의 그 세 번째 크로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사용해라. 이것도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의 업무도 이해하면 서로 오해가 풀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공급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WHO나 JCI에서 중앙공급실이 아닌 곳에서 재처리하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편상 모든 것을 중앙공급실에서 할 수 없고, 중앙공급실이 아까 전 시간에 설명한 것 같이 로봇가 다니려면 지금 중앙멸균실이 한 3~4배로 넓어야되는데 절대로 병원에서 안 주죠. 지금 상태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로봇가 다니다가 사람이 쓰러질 거, 그러니까 뭐 로봇가 왔다 갔다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공급실에서 수술실에 있는 모든 거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공급실 간호사분들이 어떤 그 병원에 있는 여러 부서 재처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리더십을 100%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공급실에서 수술실 내에서도 왜 재처리하는 과정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일 아니니까라고 이렇게 니네 일이니까라고 하지 말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그 근무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콩 멸균학회에 갔는데 여기서 오토메이션 앤 AI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놀러 나가는 바람에 못 들었고요. 그 초록 중에서 이거와 관련된 게 이탈리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수술 세트 재조립을 위한 AI 기반 스마트 테이블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AI 기반 스마트 테이블에서 제대로 세팅을 하고 그러려면 또 ITS와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기구 추적 시스템이 병합이 돼야지 이게 스마트 테이블이 제대로 활용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콩 멸균학회였고요. 챔버 부스였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요소요소에 이런 로봇들이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CT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T1은 챔버에서 개발한 멸균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서 의료기구 추적, 수술기구 관리, 멸균 모니터링, 멸균 장비 관리, 각종 통계 산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멸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막 한글 파일 뭐 이런 거 발을 정자 표시해 갖고 제가 있을 때는 그 수기 멸균 일지, 세척 일지 보면서 매일매일 발을 정자해갖고 오늘은 1호기는 12번 돌리고 2호기는 10번 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모아서 월말 통계 내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CT1 소프트웨어는 수술실 기구 추적과 공급실 기구 추적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고요.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구 추적 워크플로우인데요. 보통 사용한 거 반납하고 반납된 거는 세척하고 세척한 거 포장하고 포장해서 멸균해서 보관 장소에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전 과정을 다 실명화하는 겁니다. 누가 포장했고 어떤 세척기가 세척했고 어떤 멸균기가 멸균했고 그 멸균기에 집어넣은 사람은 누구고 그 멸균기에서 멸균된 물품을 꺼낸 사람은 누구고를 다 입력을 해서 추적이 가능하게 그 다음에 수술실에서 A1방에서 뭐 톤실렉토미 수술을 했으면 그 수술 톤실렉토미 수술할 때 뭐 톤실셋을 사용한 환자가 1, 2, 3, 4, 5, 6, 7 홍해영이다까지 기록을 해서 만약에 홍해영이 톤실 수술을 하고 막
막 이상해졌어요. 막 열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톤실 1셋을 홍혜영이 사용한 세트를 다른 사람이 누가 사용했는지 그 사람은 열이 안 나는지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수기로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걸로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CT1 작업 업무 흐름도가 되겠고요. 기구 추적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술실 관련 메인 화면이 되겠고요. 이거는 공급실 관련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세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 공정마다 작업하는 사람 이름표에 있는 바코드를 찍고 그 다음에 멸균기 세척할 때는 세척기 찍고 그 다음에 세척기에 들어갈 세트를 찍고 세척 버튼을 누르면 세척이 됩니다. 세척이 종료되면 멸균 준비 단계에 이 세트가 와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또 포장할 사람 바코드 읽고 그 다음에 세트 바코드 읽고 포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포장 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트를 클릭하고 포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구 상태 및 세트 확인이 가능한 그 포장 등록 화면이 보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구를 클릭하면 그 밑에 기구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간호사분이 세팅하는 병원은 드물고 사원 직원분들이 세팅하는 병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교육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은 바코드가 출력이 돼서 이 바코드를 보면 External Indicator and 바코드가 두 개가 겸비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세트고 어떤 기구가 들어있는지 이런 게 바코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끝나면 멸균 준비 단계에 가면 멸균 담당자 역시 바코드 찍고 멸균기 선택하고 세트 입력하고 멸균 버튼 누르면 멸균이 끝나게 되면 출고하게 됩니다. 출고하게 되면 일정한 각각의 세트가 보관되는 장소가 있게 됩니다. 이 보관 장소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병원에 따라서 이브닝 버니 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트 버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각 보관 장소에 있는 그 수술 세트를 이렇게 개수가 맞는지 점검하는 걸 하잖아요. 그거 기능이 보관일지 기능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바로 반납 기능은 뭐냐 하면 유효기간을 보다 보면 선입 선출을 한다 그래도 평가 때 보면 더 저 구석에 1일 전 거 내일이면 엑스파이어 데이 지나는 그런 기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다 일일이 사람이 우리가 그냥 선입선출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세트 무거운 거 꺼내 보고 막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이러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세트 유효기간 3일 남은 거 조 가운데 3자 치면 3일 남은 세트가 보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럼 그거 꺼내다가 재멸균하면 되겠고요. 이 바로 반납은 뭐냐 하면 유효기간이 임박했다거나 뭐 포장이 뭐 찢어졌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바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바로 반납해서 재처리하는 기능을 보관에 작년에 없었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관했습니다. 이게 바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럼 보관 장소에 있는 세트를 수술실 간호사들은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그 간호사 바코드 인식하고 환자는 대개 바코드 인식하기는 힘들고요. 그 EMR 옆에 있는 EMR 보고 환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 환자가 감염병이 있으면 선택하고 세트 입력해서 사용 버튼 눌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거의 이 세트를 다 썼어요. 이 세트를 다 썼는데 이 세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세 번째 수술에 또 써야 돼요. 그러면 응급멸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멸균은 여기서 개발된 거 응급멸균은 수술실 내에서 재처리하는 게 응급멸균이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응급멸균을 하면 그 글씨가 다 빨갛게 변합니다. 그리고 응급청구는 뭐냐 하면 이 세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한 6번째 수술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중앙 공급실로 빨리 재처리해 주세요. 요청하는 게 응급 청구입니다. 이런 용어 같은 게 병원마다 다 틀리고 저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CT1을 구매하시면 수정이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응급청구 중앙공급실에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하면 저렇게 칸 자체가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세트를 사용하려고 여러 개 세트를 수술방에 갖고 왔는데 풀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셋은 여기 준비 삭제 버튼을 누르면 우리 이 셋 사용 안 했습니다 라고 하면 다시 보관 창고에 가서 저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세트를 사용하다 보면 이 기구는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아 하면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의사가 뭐 기구를 하나 갖고 와서 이거 내가 수술할 때 넣어주세요 그러면 기구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다 보니까 뭐 스페큘럼 내잘 저게 좀 이렇게 잘 안 벌어지는 것 같아. 그럼 저기에서 수리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느낀 건데 이 수리 요청한 게 그 CT1에서 그냥 수리라고만 바코드 라벨에 나오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병원에 있는 의공팀 그 수리 의뢰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실에서 사용한 사용이라고 체크가 되면 반납 준비 화면에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 받으시는 분이 앞으로 세트 나올 게 한 20개 정도 되겠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식사 시간 안배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반납할 때는 수술실에서 가지고 온 간호사가 반납 확인자가 되겠고, 반납자는 뭐냐 하면 그 반납 구역에서 받는 사원의 아이디를 치면 예전에는 사진이 하나였습니다. 간호사 사진만 보였더니 반납실에서 일하시는 사원분들이 약간 심정이 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 누가 받았냐 하는 게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한 달 전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 받으시는 분 코스모스 사진도 저렇게 보이게 해서 주고받은 게 명확하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보관에서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뭐 이렇게 포장이 파손됐거나 뭐 기타 사유로 인해서 아니면은 그 바코드가 손실됐거나 이랬을 때 처리 과정을 거칠 때 바로 반납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그 유효기간 임박으로 인해서 재처리했을 때는 그 반납 사유가 저렇게 포함되고, 이 반납 사유 입력 내용도 통계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관 장소에서 유효기간 임박이 많이 나오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완료된 것은 세척 준비 화면에 다시 재처리해달라고 이렇게 가게 되고, 여기에 보면 빨간 글씨는 수술실 내에서 빨리 재처리해달라는 뜻이고, 분홍 칸은 중앙멸균실 안에서 빠른 재처리 부탁한다는 그런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공급실에서 일하면서 전화를 거의 4시간은 받는데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각 공정별 내가 찾는 세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균 장비입니다. 멸균 장비 등록하는 화면 되겠고요. 이 멸균 각각 중앙공급실이나 수술실에 있는 멸균 장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 관리입니다. CT1의 가장 힘든 게 기구 관리에서 이미지 관리, 기구 등록, 세트 등록이 되겠습니다. 기구 사진과 세트 사진을 먼저 등록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이것만 해놓으면 이렇게 뭐 나 찍고 멸균기 찍고 뭐 저기 세트 찍는 거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이런 밑작업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지 등록하는 기구 이미지 등록하는 화면 되겠고요. 세트 등록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세트 등록하는 화면에서 우리가 그 어떤 유효기간, 그 멸균 물품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포장지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발표할 때는 포장재별 유효기간이 없었고, 그냥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그 A라는 셋은
항상 부직포로만 거의 100% 포장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포장재별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바를 정자 안 써도 멸균 장비 가동 통계, 뭐 스팀은 스팀별로, 이온은 이온별로, 포르말린은 포르말린별로, VH2는 그거별로, 뭐 호기별로 다 통계가 가능하겠습니다. 멸균 세트 사용 이력은 어떤 세트를 사용한, 만약에 톤실 1셋을 집어넣고 조회를 누르면 톤실 1셋을 사용한 그 기간이 설정해 놓고 통계를 누르면 그 셋을 사용하는 환자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멸균 세트 사용 이력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이 자료 열람을 뭐냐 하면 기간별, 재처리 공정별, 뭐 세척, 포장, 멸균, 반납, 뭐 이런 식의 재처리 공정별, 작업자별, 홍해영이 몇 번 세척기에 집어넣는지, 뭐 멸균기에 몇 번 집어넣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보면 말로만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말로만 자기가 혼자 일 다 했대. 근데 이런 걸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나타나고, 보관 장소별 세트 조회는 보관이라는 그런 그 모듈이 생기기 전에 여기에 보관 장소별로 세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통계인데요. 보관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얘는 없애버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세척 멸균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멸균 결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점검할 멸균기 선택하고 점검 항목을 선택하고 점검 결과를 우리가 BI나 CI를 보고 우리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음성이 나왔는지 양성이 나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가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이딕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CI를 영상으로 보내고, 동시에 MI 기계에서 그 보이딕 테스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길게 나오는 종이는 여기 밑에 MI 스캔하기에다 집어넣고 스캔을 해서 멸균 기록을 만들면 멸균 기록 영상을 보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레피드 BI 결과가 CT1과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돼서 이렇게 결과 음성이 나오게 되면 이 CT1에 음성이 나오고, 제가 오퍼레이터 9번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홍혜영이 했다라고 나오고, 거기 로트 넘버가 바코드를 읽으면 이렇게 기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서 나온 BI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으면 이미지 재촬영 버튼을 눌러서 BI를 영상으로 저장해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 장비인데요. 아래에 있는 거는 카메라로 BI, CI를 영상으로 이미지 보내는 거고, 위에 있는 게 스캐너입니다. MI 같이 긴 종이를 저 스캔을 떠서 기록지로 저장하게 되는 건데, 이게 멸균 기록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멸균 기록지가 전산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 MI는 이 아래쪽에 길게 다시 나타나서 보이게 됩니다. CT1의 특징을 보면 다양한 플레이트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스테인리스 플레이트는 세브란스에서 사용하다가 우리가 기구도 카운트하는데 얘까지 쉬어야 되냐, 그래서 얘는 좀 이렇게 추방을 당했고 특수 재질의 플레이트를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1은 멸균 인디케이터하고 플레이트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티덕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인디케이터 붙이고 티덕을 위한 바코드 따로 붙이는데, CT1은 이거 하나만 붙여도 되고, 이런 그 테이프의 사이즈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큰 세트에는
큰 것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멸균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 스팀, 이오, 포름, VH2O2 다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해서 아시겠지만 특수 재질로 되어 있고 고열 리무벌 재질이라 이거 때도 뭐 끈끈이 남지 않고 그쵸? 그 다음에 모두 스팀, 이오, 포름. 근데 VH2O2는 좀 바뀌었어요. 여기 사진에는 약간 주황으로 나와 있는데요. 파란색 이렇게 매치 형태로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니까 이것만 붙이면 되니까 여러 번 안 붙여도 되니까 어떤 업무량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CT1은 자체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 EMR에 문제가 생겼어도 얘는 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멸균 기록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도입이 다 가능한데 레벨 1은 포장해서 멸균 가지고 레벨 2는 환자한테 적용하지 않은 반만의 기구 추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레벨 3가 세척 포장 사용 멸균 출고 반납 환자까지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CI 멸균 모니터링과 연동이 되겠고요. BI 멸균 모니터링과는 이미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판독 기능하고 기구 추적 기능이 서로 연동이 되니까 환자에 대한 안전성, 병원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확보가 되겠고 우리가 자신 있게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단계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면 레벨 1은 그냥 라벨 퍼스 시스템 쓰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해서 멸균 공정까지 이 바코드 라벨 출력해서 붙이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레벨 2부터는 그 전자멸균 기록이 가능합니다. 레벨 2부터는 전자멸균이 가능하겠고요. 이 옆에 MI가 이 기록지 아래 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 MI 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 우리가 절약 정신이 막 너무 투철하잖아요. 그래갖고 잉크를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교체해. 왜냐하면 그 MI 사실 그냥 붙여만 놓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뿌옇게 나오건. 근데 그 잉크가 부족한 거를 스캔하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도 적이 돼야 될 것 같고 레벨 3는 환자까지 적용하는 것이 레벨 3가 되겠습니다. 레벨 4는 그 CI, BI하고 연동되는 건데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레벨 4까지 하고 BI까지 연동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5는 장비하고 연동되는데 이 장비하고 연동되는 거는 그렇게 프로그래머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 쉽게 될 것 같고요. 레벨 6, 7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T1은 환자 중심 관리로 그 감염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고 뭐 전산화로 인한 효율성이 제고되고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고 법적 규제 및 감사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도입 효과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CT1을 이용해서 기구 추적을 전산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